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라디오 광복 80주년 특별기획 위대한 나라 위대한 국민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원 심옥주 원장을 만나봅니다. 심옥주 원장은 남성 독립운동가들에 비해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찾아내고 서훈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요. 2009년에는 국내 최초로 여성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원을 설립하기도 했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얘기 심옥주 원장에게 들어봅니다.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원의 심옥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원. 여성 독립운동가를 연구하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기관이라고 들었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이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빛난 활동을 하셨지만 가리워져 있는 한국 어머니들. 네. 예, 그분들의 역사 중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이 역사들을 조명하는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네네. 여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현재 지금 전체 독립운동가가요. 올해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18,258명이거든요. 네네. 그중에서 여성들은 664분입니다. 아, 그럼 한 몇 %쯤 되는 거죠? 한 3.6%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심옥주 원장님께서 찾아내신 분들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 연구원에서 이때까지 발굴한 분들이 한 502분 정도 되시고요. 물론 다 포상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중에서 여성들은 420분, 네. 그다음에 남성들은 집안에서 같이 함께 하신 분들이라든지 연결되는 분들이 한 82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제 한 500분이 넘어섰네요. 그렇게 많은 분을 찾아내셨어요? 그렇게 됐네요. 와, 원장님 대단하십니다. 16년 됐네요.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원 2009년에 세워졌네요. 네. 사실 우리가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은 제일 먼저 유관순 열사. 네. 그다음에 물음표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네. 예.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3.1 만세 운동할 때 그 많은 여학생들이 만세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도 감옥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같은 죄로 감옥에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 그분들도 여성이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맞습니다. 예. 네, 전국에 그 형무소가 있는 곳이라면 여성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네. 특히 유관순 열사가 제일 처음에 체포되어서 갔던 곳은 바로 공주 형무소였거든요. 근데 특이한 거는 공주 형무소에 여옥사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곳에서 있다가 재판을 받으셨고, 굉장히 이분이 이제 그 판결에서 무거운 형을 받으셨죠. 그러면서 서대문 형무소로 이동을 하셨고 거기에서 또 많은 여성들을 만나게 되죠. 사실 김연경 애국지사님이라든지 아니면 김향화, 권애라, 신명철, 또 어윤희, 신간빈, 임명애 그 외에도 수많은 동기들과 친구들 그리고 각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그 또래의 여성들은 바로 이 그 형무소 이 감방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분들도 다 3.1 만세 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인가요? 네. 아, 그분들은 알려지지가 않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여학생들뿐만이 아니고 교사, 장님, 기생 또 아니면은 상인까지 여성들의 활동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었던 여성들이 들어왔었고요. 또 그곳에서 또 옥고를 치르다가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관순 열사의 일화에 보면은 기저귀도 말려주고 밥도 양보를 했고 그리고 노래를 불러주고 그랬다는 그런 일화들이 사실 나오는데 그게 8호 감방 안에서 있었던 네, 일입니까? 맞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네, 네. 이 연구를 하시면서 많은 또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만나셨는데 대표적인 분 좀 몇 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을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분의 그 여성 독립운동가 사전에서 이분의 이야기를 쓰면서 새벽에 가슴이 그냥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아이의 엄마인데 두 아이는 충청 지역에 놔두고 갓난 아이를 포대기를 해서 업고 남편이 또 서울에서 독립운동하고 있으니까 올라왔는 거예요. 막내 하나 네네. 이제 메고, 포대기를 해서 포대기 업고. 메고 네. 업고. 그래서 만세 시위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만세를 하고 돌아서 나오는 길목에서 일본 경찰에 부딪힙니다. 아이고. 붙잡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우니까 울지 말라고 막 과음을 지르겠죠. 근데 아이는 더 자지러지게 우니까 아이를 내놔라고 이럽니다. 그 일본 순사가. 네. 그래서 옥신각신 이러다가 아이가 뺏기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아이가 계속 우니까 바닥에 내동댕이 치게 되는데 세상에. 그 자리에서 아이는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남편을 찾아서 만주로 가서 남편을 만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남편 품에 안겨서 돌아가시는데 바로 네. 이해라 애국지사님이십니다. 아이를 업고 만세운동에 참여하셨던 그런 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진짜 알려질 길이 없었는데 우리 네. 원장님 손에 의해서 발굴되어진 그런 역사네요. 어떤 분이 또 있을까요? 그 외에도 보면 지금 영화 암살로 많이 알려져 있죠. 사실은 그 여자 안중근이 남자연 애국지사 네. 이분이 손가락이 4개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처럼 한쪽 손가락이 이렇게 한쪽 손 마디가 이렇게 절단이 되어지면서 혈서로 대한독립원이라고 쓰셔서 그걸 전달을 외국에서 왔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의 독립의지를 보여준다 해서 전달을 하고 그 단지를 한 거죠. 맞습니다. 단지를 네. 그 전지현 씨가 영화에서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외에도 보면은 그 우당 이혜영 선생님 가산을 다 팔아서 만주로 이동했던 이혜영 선생님의 부인이신 이은숙 지사님은 서간도 시종기라는 기록을 남겼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독립운동 지사들이 있습니다만 그 옆에서 사실 그 식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 외에도 사실은 너무 많아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부인이신 박자혜 지사라든지 그 외에 너무 많은 여성들이 많고요. 항상 남성들 옆에는 여성들이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함께 했었다는 거. 네. 근데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 묻혀버렸죠. 아이를 업고 내가 만세를 외치고 돌아서는 순간 만세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남편 옥바라지하고 몰래 연락책 역할을 하면서 또 한다든지 자금 전달을 하면서 기록할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이제 남겨진 사료가 부족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그 3.1운동 100주년 때 정말 저는 뜻깊고 감사했습니다마는 여성 독립운동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굴하려고 하는 의지. 그게 굉장히 많은 여성들 발굴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 네. 저희와 같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 한 분야에 대해서 버티고 있는 연구기관과 국가기관 간의 뭔가 협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부분이 사실 갖춰지지 못했다 하는 부분이 좀 여러 가지 한계 요인으로 봐집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여성이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면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제약이 많던 시절이잖아요. 일제시대는. 사실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네. 좀 깨어있는 그런 여성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여성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는데 영향을 준 거는요. 첫째는 우리가 1884년, 85년에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네. 교육을 하게 되죠. 종교도 전파되면서. 네.
그러면서 여성들에게 인간 존중이라든지 남녀의 구분 없이 존중,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여성들은 이 종교를 통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자기의 네. 존재감에 대해서 그런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고, 두 번째로는 바로 교육입니다. 그 대한제국 시기에 이제 남성 여성 구분 없이 다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여성들이 국가 속에서 나의 존재감을 알게 되고 나도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네. 하는 거. 그리고 이 여성들이 깨어난 이 과정을 보면요. 덕성여대 설립자인 차미리사 여사의 옷 모습에서 보면은 느껴져요. 네. 예, 처음엔 저고리에 치마를 입고 있다가 나중에 유학을 갔다 돌아오셨을 때는 멋진 유럽에서 유행하는 그 모자를 쓰고 그다음에 아주 그 드레시한 옷을 입고 우산을 들고 또각거리는 구두를 신고 나타나는 그 여성의 모습은 한마디로 평범한 한국 여성에서 엄청나게 성장하는 여성 리더로 가거든요. 네. 그 네. 교육의 기회도 여성들한테 좀 주어지고 네. 새로운 사상 문물이 들어오면서 네. 여성들이 뭔가 달라지는 그 시점과 이 독립운동이 또 맞닿아 있는 맞습니다. 게 있네요. 그 아까 남자연 지사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네. 영화 암살의 그 전지현 씨가 역할을 했던 네. 그 제작진이 사실 원장님 찾아왔다면서요, 영화 제작할 때. 사실은 영화를 네. 하면서 연락들이 들어와요. 네. 영화 한 거도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자문이 되어졌고 영화 암살도 그렇고 그 외에 다큐 하거나 이럴 때 연락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암살 같은 경우는 기존 여성들의 모습의 어떤 독립운동이라는 그 모티브 속에 여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존의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고정화되어진 아주 정갈하고 단아하고 뭔가 이런 모습에서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동여매고 지붕 위를 뛰어다니고 총을 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그 충격적인 네. 역사를 보는 시각의 변화거든요. 근데 실제로 조력자가 아니라 그렇게 독립운동에 참여하신 여성들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만주에 가서 깜짝 네. 놀란 것은 말을 타고 다녔대요, 여성들이. 그렇군요. 네. 근데 어떻게 말을 타고 다녔을까 가보면 동선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동선이 길기 때문에 교통수단이 빨리 급하게 연락을 취해야 됐을 때는 여성들도 말을 타고 다녔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사실들이 확인되니까 총을 쏘고 여성들이 앞장서고 나서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유관순 열사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 네. 모습들이 상상이 될 거라 봅니다. 단순한 조력자만은 아니었다. 네.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이었는데 네. 사실 그 교수님이 교수직을 그만두고 퇴직금까지 털어가면서 진짜 열심히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안 할 걸 그랬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나요. 네. 아니고요. 이게 영화 암살로 인해서 광복 70주년에 국민들의 호응과 관심이 네. 높아진 걸 보니까 3.1운동 100주년 때는 국민들의 관심이 분명히 한 번 더 집중될 거라고 생각했고 네. 그때 기회는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제가 뭐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알릴까 고민을 하다가 올라와서 그 퇴직금으로는 포스터, 대형 포스터를 3,800장을 제작을 해서 국내 해외에 또 하고 마침 또 대통령 직속에 포함되면서 거기서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고 다 독립운동가분들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흘러간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래서 좋은 기회를 얻어서 또 청와대에 가서 발표를 하고 거기서 여성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이 필요합니다라고 제안도 하게 되고 이랬으니까 네. 여성 독립운동가분들의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예. 그 맨 처음에 여성 독립운동가를 어떻게 연구를 시작을 하셨는지요? 저는 아까 서울에 왜 올라갔습니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벌써 자라면서 독립운동 얘기, 그다음에 6.25 전쟁 얘기, 일제강점기 얘기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늘 해주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관심 분야도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졌고 또 백범 김구 선생님에 관해서 연구를 하다가 갑자기
이 여성 독립운동가를 또 연구를 하게 되고 이런 큰 변화 속에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좀 많이 이렇게 뭉글뭉글 피어났던 것 같아요. 보면. 네. 네네. 맨 처음에 여성 의병장 윤희순 네. 이분을 연구를 시작을 하셨다 그러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대학교에서 이렇게 계속 하다가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약간 회의가 오는 시점에 한의사 공부를 한다고 네. 고시원에 있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손을 쓰고 이러니까 손가락 3개가 마비가 와서 고시원을 나오게 되는데 나오기 바로 전날 밤에 윤희순 의사에 관한 그런 영상이 TV에 나오더라고요. 네. 윤희순 추모제. 그게 계기가 되어져서 가게 됐는데 윤희순 의사가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까지 제가 여성 독립운동 연구를 이어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미스터 선샤인의 그 모델이세요. 네. 예. 그래서 조선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분은 또 직접 나중에 가족 부대를 이끌고 또 연습을 하기도 했으니까 총을 들고 싸우기도 하셨고요. 국내에서 의병운동 25년간, 국외에서 또 독립운동을 15년, 그러니까 40여 년간 독립운동을 하셨고, 네. 시백부님이 의암 유인석 선생이시고, 그다음 시아버님도 의병장이시고, 남편도 의병을 하셨고. 집안이 의병 집안이군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게 나라를 다 잃고 나서 이 가족들이 전부 만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특별한 것은 이곳에서 윤희순 의사가 노학당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서 교장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원래 좀 교육을 받으신 분인가요? 이분이 양반가 집안의 여성이긴 한데요. 네. 시아버지인 유홍석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그 최초 의병 가사인 고병정 가사를 쓰신 분이세요. 네. 시아버지를 존경하고 계속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서 배운다고 옆에 있으니까 의병 가사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윤희순 의사가 의병 가사를 쓰고 기록을 남기게 되거든요. 네. 예, 이 학교를 세워서 이 후학을 양성해서 독립정신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사람이었던 이 여성이 교장으로까지 되는 거는 그분의 일생에서도 중요한 시점이고 한국 여성 독립운동사에서도 의병운동을 했던 여성이 이제는 애국계몽으로 뛰어드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우리 아드님도 보니까 독립운동을 하셨고. 맞습니다. 예. 네. 우리 심옥주 원장님께서 안중근 의사 집안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논문도 써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큰 독립운동가, 이름 있는 독립운동가면 그분들에게 집중을 하게 되는데 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집안의 여성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딸은 그러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안중근 의사 또 아니면 조수항 선생님 집안하고 같이 연결이 되거나 사돈지간이 되거나 그 속에서 이 여성들이 커서 또 다른 단체의 수장으로 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었거든요. 그 첫 번째 사례로 이 안중근 의사 집안을 보니까 조마리아 여사 그리고 안중근 의사 조마리아 씨는 안중근의 어머님. 네. 안중근 그리고 의사 어머님.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인 안성녀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부인인 김아려 여사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님의 며느리였던 안미생 선생. 이분도 안중근 의사의 집안이십니다. 집안이군요. 네네. 그리고 안성녀 여사,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인 안성녀 여사의 며느리가 바로 오항선 지사. 네네. 오항선 지사는 김좌진 장군하고 같이 활동을 하셨던 분이시고 그다음에 조순옥 지사님 같은 경우는 조수항 선생님 집안이시고 그러니까 이 집안을 보니까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사의 굵직굵직한 집안과 그 속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자기의 역할을 찾아갔는가 하는 부분이 고스란히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이 한 독립운동가가 이렇게 역사에 이름을 남길 때 그 가족들이 또 같이 희생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동안에 많이 묻혀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 가족분이 네. 서운을 받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그러던데요.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조카인 안맥결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분의 이제 딸이 바로 그 수녀님이셨어요. 네. 이분이 조심조심해서 사력을 다해서 어머니의 자료를 모으셨는데 6년 동안 매해마다 서훈 신청을 하셨는데 안 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유를 이제 알고 싶어서 선생님 그러면 이분의 독립운동 관련해서 모은 자료를 저에게 한번 보내주세요 하니까 네. 사과박스 2박스가 온 거예요. 2박스가 와서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곳에 이분의 활동이나 신문기사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국가보훈부에서 심사를 하기 좋게 분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고. 네. 그다음에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자료 부분이 부족했고. 네네. 예.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서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뜻깊게 서훈 신청을 했습니다. 정말 굉장히 울컥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서울에 있으면서 지하철로 이동을 하다가 그 전화를 받았는데요. 내려야 되는데 내려야 된 정거장도 잊어버렸고 수녀님도 울고 저도 울고 전화를 붙잡고 서로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제가 그때 기억이 계속 이렇게 맴돌아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서훈이 되신 것처럼 네. 굉장히 가슴이 아련하고 그 수녀님의 10년 동안의 그 고통이랄까요? 간절함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밀려오고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이 안맥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안창호 의사의 조카로 네. 굉장히 또 큰 족적을 많이 남기신 분이죠. 소개를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네. 그 해방 이후에도 이분의 활동은 사실 더 이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 경찰서장을 지내셨고 여자가 경찰서장이 예.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4군데 여자 경찰서가 생깁니다. 네. 대구, 그다음에 부산, 서울, 인천 이렇게 생기는데 그 중에서 서울 경찰서가 제일 이제 본이죠. 네. 근데 이곳에서 경찰서장 지내시고 경찰대학교 교수까지 하셨으니까 뭐 이분은 그냥 일생이 온몸이 그냥 애국으로 똘똘 뭉쳐진 분이셨어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서운을 받을 수 있게끔 또 이렇게 힘을 보태주셨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막 몇 년씩 노력을 해서 서운을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기록을 못 찾아서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요. 맞습니다. 일단 그 윤봉길 의사의 부인이신 배용순 여사님, 네. 그다음에 최운산 장군의 부인이신 김성녀 여사님,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인 안성녀 여사님을 비롯해서 사실 수많은 여성들이 독립운동 현장에 계셨고 그 긴박했던 순간에 남성들을 또 숨겨주거나 아니면은 정보 전달을 하거나 하는 그런 활동들을 무수히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네.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남성 독립운동가들 자료도 찾기가 어려운데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은 더 찾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맞습니다. 찾으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죠? 일단은요. 2년이 되는 이제 시절 2년이라 얘기하거든요. 네. 시절 2년이 되는 여성 독립운동가와 만나게 되면 그분의 자제분이나 아니면 이 후손을 통해 가지고 반대로 그분의 활동을 역추적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사료적인 부분은 기본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일본 국무성 자료라든지 아니면 혹시 뭐 미국에서 활동했던 미국 관련된 자료라든지 그리고 각종 신문과 아니면은 필름 자료라든지 이걸 다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시겠네요. 굉장히 정말 애정이 있지 않으면 열정이 있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원장님께서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원 활동 15주년을 기념해서 대한여자애국단과 관련된 책을 내셨는데 네네. 대한여자애국단은 또 어떤 단체였습니까?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미주에까지 퍼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주에서 신문에 한국의 여학생이 팔이 절단되어지는 모습의 사진이 실린 거예요. 그걸 본 미주에서
있었던 우리 한국 여성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여성들이 우리도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1919년도 8월 5일이라고 제가 지칭하는 것은 대한인국민회에서 정확하게 승인을 해준 날짜, 공식적으로 여성단체를 승인해준 날짜가 8월 5일입니다. 네. 그래서 8월 5일에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6개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조직이 된 단체가 바로 대한여자애국단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미국에서도. 네네. 이 대한여자애국단은 어떤 활동들을 하셨어요? 대한여자애국단은 일단은 여성들이 같이 농장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잖아요. 네. 남성들하고 똑같이 독립자금의 몇 프로를 떼서 독립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있었을 때도 네. 대한여자애국단은 거기에 또 돈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재가 있거나 기근이 있거나 그랬을 때 지원을 하고 네. 또 특히 특별한 것은 뭐냐면 만주 지역이 굉장히 혹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주 지역은 소못을 의연하자 해서 소못 의연 활동을 해서 또 돈을 모금을 합니다. 소못. 아, 따뜻한 옷을. 네네네. 야, 그런 때까지 신경을 쓰시고.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소못 의연을 하자 해서 돈을 또 모금을 해가지고 또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그 활동들이 이제 하와이로 보통 집중을 하는데 미국 본토에서 이게 만들어진 이 단체는 사실은 여기에서 6개 단체가 조직되어졌지만 멕시코 쿠바까지 해서 네. 14개 지부까지 조직이 되어졌으니까 어마어마한 조직이었네요. 국경을 완전히 넘어선 여성들의 평화 운동이라고 평화 독립 운동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이렇게 애를 많이 쓰셔서 내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한국 여자애국단 기념관 설립이 지금 추진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 샌프란시스코 쪽에 제인윤 재단이라고 거기 이사장님이 윤행자 이사장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그 광복군의 후손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본인의 건물에 이분들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기념관을 조성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하셨고 그렇게 해서 현지에서 지금 그게 꾸려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조사를 끝내고 그다음에 UC 버클리 대하고도 같이 연결을 해서 우리가 학술 세미나 하면서 현지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끔 그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진행되어지고 저희가 할 역할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면 저희는 언제든지 지원을 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원장님의 꿈이 또 뭐 우리 국민 전체의 어떤 꿈이기도 하죠. 이루어지는 네.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광복 80주년 특별기획 위대한 나라 위대한 국민 마지막 시간으로 역사 속에 묻혀있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해서 알리고 있는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원의 심옥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